없는데 왜 집을 자꾸 사라고 하냐. 수요도 다 떨어지고 지금 집값도 정상이 아니고 뭐 광고를 받으셨냐. 부동산 쪽에 광고? 뭐 투자를 했냐. 뭘 좀 물어보면 돼. 광고 좀 줘라. 형이 좀 광고 좀 하자. 대구에 미쳤다고 집을 사냐. 대구에 일자리도 하나도 없는데 돈을 훔쳐서 그러면 뭐 집을 사란 얘기냐. 값이 폭망해야 나라가 산다. 최근에 그 영상 댓글에 약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는 이런 댓글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알고 다는 걸까 아니면 모르고 다는 걸까, 또는 일부러 본인들이 실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 그 댓글 그 사람들 다는 입장에서는 이 채널 주인장을 화나게 한다거나 긁어서 뭔가 이슈를 만든다거나 본인 댓글에 댓글을 달게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로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다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저걸 저렇게 믿고 있는 건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댓글도 저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 맞나? 다 철자가 다 틀리게,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게 맞나?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우리가 대구에 그렇게까지, 대구만 한정돼서 예를 드리겠지만 대구에 그렇게까지 물량이 많았고 미분양도 많았고 역전세가 나고 엄청난 그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대부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들 힘든 시간을 몇 년간 겪어왔고, 이제 슬슬 각 동네의 신축이라든지 대전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에다가 더 큰 문제는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지만 전세 매물이 각 구 전체벽으로 다 감소하고 있고, 거기도 월세 매물 감소 속도 또한 엄청나게 가파르게 쭉 줄어들면서 향후에 입주 물량도 없고 미분양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게 과연 그러니까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쪽에 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자산적인 상승이라든지 어떤 쪽이 조금 더 좋은 영향이 갈까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무조건 대구에 대장 아파트나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거 사십시오. 대출 최대로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지금 임대료 자체가 슬금슬금 바닥을 찍고 전월세 가격조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도 많이 없고 1500세대 이상 단지, 20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전세가 몇 개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최저가 기준으로도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은 한번 실제로 내 동네나 내 다음에 이사갈 집을 현장 나가셔가지고 한번 본다던가 매물 개수를 본다거나 가격을 본다거나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음에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간에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한테 조금 더 좋은 선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댓글이 집값은 폭망을 해야 된다, 나라가 한번 망해야 된다, 또는 대구에 무슨 집을 사냐, 대구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럼 돈을 훔쳐서 집을 사란 얘기냐, 이 본질 자체를 흐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분도 수요가 없다, 빚을 내서 왜 사야 되냐, 왜 노예로 들어가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니, 빚을 내서 들어가면 뭐 임대로 살면, 돈이 없으면 임대로 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집을 사면 부자가 되냐 이렇게 또 돼 있죠. 집을 사면 부자가 되냐,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사라라고 한 적이 없죠. 약간 뭔가 본인의 어떤 신념, 경제적인 신념이 됐든 정치적인 신념이 됐든 뭔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거나, 또는 너무 한쪽으로 내가 흑백 논리에 내가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적인 임대라든지 자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댓글을 달면서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고 막 욕도 쓰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집을 웬만해서는 내가 지금 거주의 안정을 또 보장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거주의 안정성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집에서 또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을 받아서, 돈이 없으면 말이죠, 조금 더 받아가지고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게, 왜냐면 돈 자체는 화폐라는 이런 종이 도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미리 대출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 해치의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미래에 나의 소득을 미리 당겨와서 이제 그 집을 내가 살면서 주거의 안정성도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매달 돈을 갚아 나가면서 그 집이 온전히 나중에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은행 빚이 갚고, 또는 중간에 또 갈아타기 하면서 대출을 상환을 하고 또 다른 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돼서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추가적인 현금 소득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차식되는데 물려주지 말고 그 집을 담보로 우리 나라에 맡겨가지고 주택연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럼 집을 산다 해서 부자가 되냐? 무조건 뭐 집을 사란 얘기냐?
뭐 네가 뭐 광고를 받았냐, 광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아무도 안 주네.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댓글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 다 같이 망하는 거를 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힘들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완전 폭망해 가고, 나는 남들은 뭐 어떻게 돈을 받아가지고 뭐 벌어가지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무한 집을 샀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말이야. 난 제자리거나 점점점 퇴보하고 있고. 그런데 누구는 돈 잘 벌어가지고 말이야 탁탁 올라간다는 거, 뭐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이럴 바에는 한번 강제적으로 전체 한번 리셋하자. 자산도 리셋하고 뭐 직업도 리셋하고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망해버리자. 그래야지만 나라가 산다라는 댓글이 있던데, 그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란 얘기죠. 한번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된 어떤 그 전에 예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예시로 들어서 뭐 예전에 잃어버린 30년이 됐든 뭐 버블이 됐든 간에 한번 팍 폭삭 망하고 일본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십 년간을.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건가? 또는 뭐 미국에 예전에 2007년 8년에 서브프라임 터져서 휘청했죠. 뭐 그런 뭐 그걸 원하는 건가? 나라가 그러니까 집값이 폭망해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한번 망해야지 다시 리셋이 돼야지만 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정의로운 게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집값이 폭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이 뭐 수십억 하겠지만 강남이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한 10억 기준, 뭐 10억 하고, 서울은 한 5억 국평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는 한 3억 하고, 광역시 뭐 대구나 이런 광역시 있죠. 광역시는 2억.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런 지방 쪽에 그런 33평 아파트는 1억. 이렇게 해서 쫙 가격이 한번 폭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폭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쭉 내려왔다는 거는 뭔가 대한민국에 뭔가 경제적인 이슈가 크게 터졌다거나, 대내외적인 뭔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왔다거나, 망했다는 얘기죠. 옛날에 대한민국 IMF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자산이 다 폭삭 망했어. 그러면 주가도 지금 막 주가가 뭐 5,000포인트는 6,000포인트는 하지만 주가 자체도 과연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을까요? 주가도 아마 박살날 거고. 자영업자들은 더 파산하겠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건설사도 어차피 더 못 짓고. 지금 원가 자체도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떨어지면 건설사가 누가 집을 지으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분양을 못 받는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지역 경제도 파탄나고 경제도 안 좋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혹시 그쪽 업종에서 내가 고용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 뭐 부동산 쪽이 됐든 공인중개사 쪽이 됐든 청소업이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식당이 됐든 자영업자처럼 자영업을 하든 간에 고용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다 박살나겠죠. 다 해고. 대량 해고. 그러니까 너의 일자리부터 날아간다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또 악순환이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쓸 돈도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내수 경제가 더 박살나고. 누가 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나라 곳간이 막 텅텅 비겠죠. 그러면 어떤 정부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원화를 엄청나게 찍어냈다 그러면 환율도 박살나겠죠. 누가 대한민국 원화를 돈으로 보겠습니까? 제대로. 해외 투자하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안 그래도 주가가 박살나니까 다 빠져나가고, IMF 때와 똑같은 얘기죠. 다 빠져나가고 주가는 더 폭락하고. 아니, 너 같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냐?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그럼 은행 금리는 예전 IMF 때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두 자릿수까지. 그럼 엄청나게 부담될 거 아닙니까? 대출에 비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또 막 대출 많은 기업이나 가게나 개인 또 망하고. 정부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도 망하죠. 정부도 망하고. 다 같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자원이 있습니까? 관광 상품이 좋아서 대한민국이 뭐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와서 돈을 버는, 뭐 해외 달러를 버는지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라는 이런 그런 이분법적인 그딴 논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어떤 모든 자산이나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남에 따라서 이 신용 팽창 때문에 돈의 화폐는 계속적으로 풀리는 거죠. 대출이 됐든 뭐 어떤 뭐 통화가 찍어내는 돈이 됐든 간에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리는 M2나 통화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올랐다는 것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실물 자산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천천히 우상향하길 바란다. 모든 정부가. 폭등도 안 좋아하고 폭락도 별로. 다들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위기고 이것도 위기고. 그렇게 조금씩 가야지만 경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기업들이 고용을 할 수 있죠. 또 수출할 수도 있고.
돈의 달러를 벌어들인 주체는 기업밖에 없습니다. 계속 고용도 창출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월급을 잘 받고 고용이 잘 안정적으로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나가서 돈도 쓰고, 그럼 여기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이 되고 매출도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선순환. 그렇게 해야지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나마 우상향하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들, 내 자녀들도 아 그래,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업해서 본인들이 직장 찾고 돈 모아서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선순환돼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꾸준하게 조금씩 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론은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그냥 리셋되자,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밑바닥이고, 나는 뭐 지금 잃어도 이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굳이 이런 분들의 영상을, 그 댓글 말이죠,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시해도 되죠. 다 지금 차단도 알아서 되고, 요즘 유튜브 기능이 좋아가지고 댓글 같은 것도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더라고요. 욕이나든지 악플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논리를 그분들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댓글 통해서 뭐 이렇게 싸우거나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이까지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나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본인이 임대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주거의 불안정 속에서 사는 것, 또는 임대주택 또한 요즘에 가격이, 월세 금액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다가. 그럼 내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처음부터 월세 다니면 언제 내가 돈 모아서, 언제 내가 노후 준비해서, 언제 내가 자산을 모읍니까? 언제는 뭐 애들 자녀 교육이라든지 언제 뭐 다 하고, 그런 것도 없고. 집을 사는다 해서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회비용, 그 기회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집을 내가 저평가해서 사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뭐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내 자산이 올라가면 땡큐인 거죠. 다행인 거고. 그런 기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명의가 아니고 전세랑 월세로 살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런 때문에. 물론 이제 폭락했을 때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처럼 역전세가 난다거나 뭐 어려울 상황이 또, 임차인 입장에서 또 그런 상황이 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사라, 대구에 무슨 돈이 있냐, 야 너 빼고 다 돈 있거든, 나가봐라, 나가보고 좀 얘기 좀 해라. 참 진짜 내가 지금 거지라 해서 남들도 다 거지 같냐? 아휴 참 안타까운 이런 생각일 뿐이고, 돌아다녀 보면서 내가 돈이 없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장을 보고, 현장 가가지고 소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책도 한번 좀 보고, 제발 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계속 좀 인생을 갉아먹지 말고 말이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좋은 시간에 책도 보고, 그런 만남하는 강의라든지 재테크 하는 모임 장소도 한번 가보고, 유튜브도 좀 부정적인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말이죠. 진짜 당신 인생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그런 악플이라든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말이죠. 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무슨 폭등론자니, 광고를 받았니, 뭐 대구 부동산 끝났니, 대구 부동산 끝나고 다 폭망하고 은행 빚만 받으면 무슨 노예가 되고, 어떤 거에 세뇌가 당했는지 대충 알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냥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 결혼했다거나 처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내 엄마는 내 아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와, 저런 사람 세뇌가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말이죠. 자식들한테.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야, 뭐 부동산, 자산, 투자, 재테크 이런 거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똑같은 길을 또 걸어 나가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길을 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누구를 또 만나는가, 누구의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현재 이 위치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 또 주변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확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 참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뭐 어떤 책을 본다거나 영상을 봤을 때도 참 신중해야 되겠구나. 또 내 자신을 항상 또 돌아보면서 나의 위치를 보고 직시하고 말이죠. 난 어떻게 해야지만 내 앞으로도 인생이 더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말이죠. 스스로에게 대화도 좀 해보고 고찰도 해보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내가 발전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데서 쉬운 선택만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고, 임대로 특히나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그 길이 맞는가,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내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주거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내 집에 있다는 거 이사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모아서 부부가 재테크를 해서 조금 더
뭐 주식을 하셔도 되고 코인 하셔도 되고 말이죠. 일단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임대나 이런 것보다는 특히나 지금 대구 이런 위치적인 시기적인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고 너무 많이 떨어졌고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물량이 없어지는 지금 시기에 왔다. 현장에 한번 좀 가보시고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말이죠. 고민을 해볼 시기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저리 악플 읽기도 해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이 돼서 한번 그런 댓글을 받고 악플 받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긴 시간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의견이 또 분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저도 많이 항상 배우기 때문에 댓글 주시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